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자, 소리별님, 마이크가 배고파요. 육회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야, 예. 이 마이크에 이 배터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지금은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소리가 자꾸 끊기는 모양이에요. 미리 소리요. 예.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걱정되는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한 것 같네요. 사실 오늘 전체 재판 분위기는요, 꽤 괜찮았습니다. 검사들이 계속 해괴한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그 해괴한 소리에 대해서 판사들이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 쪽에서 증거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 쭉 제시를 하면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반박을 잘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백현동 사건이 특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국토부와 이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 그 과정도 충분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백현동 그 부지가 원래 식품연구원 부지였잖아요. 이 식품연구원 부지의 식품연구원 부지의 그 용도를 변경해 주는 와중에서 이것이 녹지 및 연구단지에서 이것을 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데 왜 하필 준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남시는 그 아파트 단지들을 위한 다른 기반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그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결국엔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식품연구원이라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를 창출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 기관이 빠져나간 자리에 아파트만 짓게 되면은 일자리 그만큼 줄어들지 않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고 식품연구원 자리에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든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줄 수 없고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막힘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준주거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이 부분은 이 재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백현동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압력을 느꼈다, 협박을 받았다, 이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그 국무총리 훈령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라는 내용들의 그 의사를 계속 표시했다라는 부분도 오늘 계속 나옵니다. 근데 검찰은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씁니다. 저는 늘 보면서 검사들은 저렇게 억지를 쓰는구나. 국무총리 훈령이 나와 있고 그 훈령에 따라서 어떤 공문까지 나와서 그 직무유기라든지 문책하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없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누가 협박을 받았느냐고 사람을 특정해라 라고만 이제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 논리가 딸린다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제가 그럼에도 이렇게 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재판은 늘 잘 진행이 돼.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그래요. 정말 잘 진행됐어요. 김용 부원장 재판도 그래요. 구글 타임라인까지 제시가 됐잖아.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떡하니 이상한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1심에서부터 이상했었어. 재판 너무 잘 끝났어요. 근데 판결이 이상하게 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재판은 너무 잘 진행됐는데 이 잘 진행된 재판하고 상관없이 판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앞에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좀 짜증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실 만한 조금 희망을 가질 만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재판장도 웃어버린 검사의 해괴한 법리입니다. 어제 윤석열의 그 마지막 그 최후 변론을 보면서 다들 어처구니가 없어 하셨을 겁니다. 어쩜 저렇게 억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릴까? 대단하다. 저런 놈이 검사였나? 아, 저런 놈이 검찰총장이었나? 아, 도리도리도리. 자, 그런데요, 그런 억지는 사실은 윤석열의 특징이 아니라 검사들의 특징, 소위 말하는 종특입니다. 윤석열과 똑같은 어거지를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사들이 그대로 합니다. 진짜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일일이 제가 밝혀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판을 보면서 재판도 확실히 중계를 해야 되겠구나. 중계를 해야지 검사들이 저런 억지를 쓰지 못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하더라고. 얼마나 억지스러웠으면 듣는 판사가 웃어버릴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고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윤석열은 정말 황당한 억지를 씁니다. 280명의 극소수 병력만 투입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지가 잘해서 안 일어난 거야? 시민들이 열심히 막았잖아. 총알이 날아올 거를 감내하고 총구 앞에 쏘라고 덤벼든 거 아니야? 총을 맨손으로 붙잡고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쳤기 때문 아니에요? 시민들의 힘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시민들의 저항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우왕좌왕했었어.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윤석열이가 잘해서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뭐라고 억지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업적을 지가 한 것처럼 어거지를 쓰죠. 뭐 저런 개새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가참. 280명의 극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 280명의 극소수 병력이 아니라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정예죠. 280명 얘들 다 어디 간 애들이야? 얘들은 원래 평양 들어갈 애들이야. 평양이 작게 지역이에요. 707 특임된 얘들 평양이 작게 지역이에요. 얘들은 그냥 평양에 낙하돼가지고 김정은 목 따러 가는 거야. 그런 애들이 280명이 다 국회의사당에 들어왔어. 김정은 목 따듯이 우원식 의장 목 따고 이재명 대표 목 따고 한동훈 목 따고 그러려고 해서 보낸 거 아니야? 근데 280명의 극소수만 보냈다? 이 말이 말이 돼? 원래 평양에 특임대 보낼 때도 극소수만 보내요. 극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놈들이 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윤석열이 이렇게 개소리 황당 억지를 어제 너무 뻔뻔스럽게 합니다. 아,
왜 우리나라에는 돌팔매형이 없나? 우리나라도 아랍처럼 돌팔매형, 투석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광화문 내거리에 탁 윤석열이 갖다 놓고 국민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쳐 죽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놈은 단두대 필요 없어. 단두대는요, 단칼에 끝내버리잖아. 아니야. 저놈은 국민들의 볼팔매와 주먹질을 맞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것 같아.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죠? 윤석열의 억지 또 있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할 때 긴급명령하지 않았냐? 그리고 국무회의 나중에 만들었지 않았냐? 참, 미친 새끼 확 그냥. 이건 긴급명령이고 금융실명제는 긴급명령이고 니는 계엄이잖아. 금융실명제 하면서 계엄했냐? 금융실명제 하면서 계엄 안 했잖아요. 군대 안 끌고 왔잖아요. 지는 군대를 끌고 왔잖아. 어디다 비교를 해? 어디다 비교를 하냐고. 응? 긴급명령하고요. 계엄령하고요. 둘 다 비상대권이기는 하지만 국가 긴급권이라고는 하지만 급이 틀려요. 군대가 안 왔잖아. 민정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 곧바로 열렸고 국회에 다 넘어갔어요. 국회가 수습이 안 됐었다고. 근데 윤석열은 국회를 수습시키려고 했잖아. 병력을 가지고. 그거랑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그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정말 여러분 긴급명령하고 계엄하고 이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3살 먹은 애도 다 하지 알 일 아닙니까? 중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이게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검찰총장식이나 됐다는 애가 이런 얘기 하면은 와 우리 열받지. 저 새끼 무식한 거야? 억지 쓰는 거야? 예, 무식하진 않는데 억지 쓰는 거죠. 억지를 쓰기 위해서 네. 이게 근데 검사들의 특징이에요. 검사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끌고 와요. 듣는 사람이 열받게 하고 황당해 하든 말든 지들의 억지를 쓰려고 있으면 다 끌고 옵니다. 이게 검사들의 종특이에요.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3항과 관련된 일입니다.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재명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아니 국회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지 이걸 선거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국회에 증인으로 갔단 말이야. 증언을 했다고. 따라서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고 그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 법 외에 다른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게 맞네. 그런데 검사들이 아니야 이재명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억지를 쓰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이 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이 생긴 겁니다. 국회에서 진실을 밝혔다고 해서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니 왜 옛날에 우리 박창진 사무장 같은 사람 진실을 밝혔다고 해가지고 대한항공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제도인 겁니다. 국회에서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한 처분 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위증을 했다면
증감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 외로는 하지 마라 이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국회에서 무슨 증언을 했어. 근데 그것이 다른 힘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얘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박창진 씨 그 땅콩 회항 얘기를 했는데 박창진 씨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내 땅콩 회항 때 내가 폭행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 그러면은 그 조현아가 박창진을 해고를 시키겠지. 그 해고를 막아야 되겠지. 어떻게 막는다? 이 법으로 막는 겁니다. 증언강조법 제9조 3항으로 막는 거예요. 위증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통 만약에 조현아가 박창진을 자를 때 너 국회에서 증언했지? 너 잘라. 이렇게 못하잖아. 지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박창진 너 국회에서 거짓말했네? 위증했네? 그러니까 너 해고. 요렇게 하거든요, 대체로. 여러분들 다 할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요. 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하청,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가 그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회에서 부르죠. 하청업체들을 불러요. 무슨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자,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증언을 합니다.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 원청업체들, 대형 건설사들이 그 하청업체들 다 잘라버려. 하청업체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인감정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형 건설업체들이 증감법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꼼수를 쓰느냐. 니들 하청업체 니들 국회에 나가서 진실만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처벌 못하지. 그런데 니들 나가서 거짓말했잖아. 위증했잖아. 그러니까 니들 처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소하고 시시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위증했다고 억지를 삼아가지고 불이익을 하거나 처벌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조 3항을 넣어가지고 위증을 했으면 국회에서 처벌을 할게. 니들은 처벌하지 마. 불이익도 주지 마.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검찰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정말 이게 사람 새끼는 맞나 싶어요. 오늘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 증감법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 증감법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살인마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살인을 자백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면 그렇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이재명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어거지를 써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살인마가 국회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처벌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 이재명이 살인마야? 이재명이 국회에서의 증언 외에 다른 불법을 저질렀어? 살인마는 국회에서의 자백 외에 살인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상태죠. 그러니까 처벌받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국회에서 증언한 거 외에 다른 뭐 불법이 있나요? 없어. 그럼 처벌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살인마가 국회에서 살인을 자백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못할 거냐?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도 처벌한다. 뭔 개소리야. 왜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 위증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리고 진술한 그 내용이 다른 범행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설명을 해야 돼? 그죠? 이게 설명하고 할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걸 검사가 했다고 오늘 법정에서. 예. 그러니
이 얘기를 듣는 판사가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겠어요? 판사가 웃더라. 판사가 웃었어. 응? 자, 여기 댓글에 뭔 소리? 미친? 네. 미친. 아니, 검사가 이거 온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 온 국민들한테 이 내용이 다 중계방송이 됐다면 여러분, 검사가 이런 말 했을까요? 못하지. 그죠? 예.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합디다. 와, 정말 저는 기겁을 했어요. 이러니 판사가 안 웃어? 판사가 웃지. 어처구니가 없지. 근데 검사 이거 사람 새끼 맞습니까, 이거? 이게 검사인가? 아, 네, 진짜.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하는 거랑 똑같죠? 와, 수준이 거기서 거기지. 이래서 우리가 검사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검사가 몇 마리 없어. 박은정이나 임은정 그런 사람이나 막 그 중에서 겨우 정상적인 거고, 이런 사람들은 뭐 검사들의 대부분이 뭐 또라이인 거지. 이걸 아이고야. 참 미쳐도 작작 미쳐야지. 아, 참. 이거를 또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니까 판사가 막 웃으면서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개새끼죠. 진짜 개새끼죠. 와, 이런 말을 뻔뻔스럽다, 그죠? 예. 더 말을 못 하겠네. 나 이제 이런 놈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세상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새끼가 검사야?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데 오늘 이 검사들이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계속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갑자기 동화 얘기를 막 꺼냅니다.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갑자기 엉뚱한 친구들을 끌어넣어서 친구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는데 들키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동원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다. 야, 대놓고 박근혜 빨아주네. 검사 새끼 언제는 박근혜 감옥 보낸 새끼들 아니야? 참, 진짜 미친놈이죠. 여러분, 와. 자,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할 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허위의 인식이 있어서 막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뭘 된 줄 아세요? 생방송에서 한 말이니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생방송에서 하면 허위의 인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 윤석열은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거짓말 잘도 하대. 아니, 헌법재판정에 와가지고도 거짓말 잘도 하대. 응? 심지어 그 헌법재판정 안에서 거짓말이게 들통난 거 잘 모른다. 용현 조지훈하고 행보장. 그런데
아니 멀뚱멀뚱 보고 있었으면 예, 아니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경찰한테 그런 지시를 합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보이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가 안 나옵니까? 소리가 나오는데요? 소리 나오는데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마이크 접속 불량이라고 소리가 끊긴다고요? 예, 지금 마이크는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지금 저기 마이크 소리 이 선은 예, 소리가 찌지직 한다고요? 아. 아하, 마이크 찌지직 소리가 났군요. 소리가 끊겼다고요? 소리에서 아씨 혼자 열심히 핏대 올렸나요? 아, 어, 오늘 뭐가 접촉 불량이 있나요? 이거 왜 이러죠? 마이크를 한번 싹 다 바꿔야 되겠네. 지금은 또 잘 나옵니까? 예. 마이크를 제가 막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도롱이님, 열정은 느끼실 수 있으셨군요. 네. 참. 예, 제가 뭐라고 하다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자주독립의 횃불님, 혼자 화내고 흥분함, 크크크크. 아, 저는 잘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네. 제일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베리님께서 마이크 수거, 진짜 마이크 수거해야 되겠다. 이거 왜 이러지? 마이크를 한번 교체를, 정비와 교체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이게 왜 이러죠? 네. 아까 끊겼다고요? 예. 아,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요. 생방송에서 한 말이니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야, 정말 이 말만큼 또 참 어거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생방송에서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아니, 그러면은 생방송에 나왔으니까 생방송에서 한 말이니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아니, 그럼 윤석열 헌법재판소 나와서 거짓말한 건 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국회에 경찰력 투입하고 경찰력을 어디 배치하라고 하는 거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거 아느냐? 모른다. 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용현하고 조지훈 경찰청장하고 경찰 배치에 대해서 막 의논하고 있더라. 그걸 내가 봤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그런 적 없다며. 근데 봤다며. 뭐예요? 그죠? 예. 생방송에 아니 그 온 국민들 앞에 중계가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했잖아. 에? 뿐만 아닙니다. 왕자 이거 자기 아크로비스타의 어떤 할머니가 써줬다며. 그거 아니잖아.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몇 번의 거짓말한 겁니까? 지 마누라 구약을 다 외운다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했잖아. 그것도 생방송에서 한 말이었는데 그거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던 거야? 참,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좀 말하니까 입만 아픈데 이런 어거지를 써도 참. 예, 오늘 검사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저게 검사인지 그 최소한의 이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라면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겠죠. 근데 이 검사들은 뭐죠? 이거 치매입니까? 얘들도 폭탄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윤석열이나 다른 검사들이나 그놈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래서 검찰은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참. 아니 그리고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향해서 니들 계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의문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한테고 신원식한테고 니들 계엄 준비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선포된다면 내가 먼저 막겠다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생중계됐어 그거. 그것도 생중계됐어요. 요새 국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했잖아. 예, 검사들은 이래서 개새끼고요. 예, 적폐입니다. 검찰 그 자체가 적폐입니다. 뭐 얘기를 하고 예시를 들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생방송에서 한 말이니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아니 생방송이라고 해도 내가 깜빡 모르고 나는 참이라고 생각했으나 거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도 하기 싫어하죠.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는 거는요. 이게 전후 설명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거나 해설이 필요한 거면은 제가 이렇게 핏대 안 올려요. 그거는 모르는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들이 한 얘기 살인마가 국회에서 살인을 자백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냐?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도 처벌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거지라는 걸 굳이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죠. 생방송에서 한 말이니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이게 택도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굳이 설명해야 합니까?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제가 핏대를 올리는 부분 대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안다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라는 자가 우리나라에 최상류층에 있다는 자가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면은 이게 핏대가 오르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들이 정의라며 입만 열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라고 구워 삶는 새끼들이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으며 이게 여기서 핏대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핏대 올리지 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정말 제가 새겨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억지 쓰는 거 보면은 그 억지를 쓰는 사람이 시정잡배나 애새끼들이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검사, 판사, 우리나라에서 최고위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이거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 새끼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해서 국민들을 우려먹었구나. 국민들을 착취했구나.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 핏대 오르지. 그죠? 저도 웬만하면 핏대 안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보면 핏대를 안 올리는 게 잘못 같아요. 어우, 덥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또 핏대 오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영진주